안녕하세요, 여러분. 26년 올해 기초연금 관련해 바뀐 부분들이 있죠.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과연 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특히 61년생으로 새로 65세가 되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상 뒷부분에 실제로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하는 방법과 연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6년에 달라진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올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월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부부 두 분이 계시면 395만 2천 원 이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 아닙니다. 뒷부분에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어쨌든 작년엔 228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무려 19만 원이나 오른 건데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요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공적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사업하시는 분들 소득도 오르고요. 집값, 땅값도 올라서 자산 가치도 높아졌어요. 특히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55년생부터 63년생 분들이 이제 노인 인구로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노인분들의 경제 수준이 좋아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247만 원이란 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우리나라 중위소득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산층 노인분들도 대부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계셔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제를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해볼게요. 다른 재산은 전혀 없고 오직 일해서 버는 돈만 있어요. 이 경우 월급이 최대 460만 원까지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주식 같은 거 하나도 없을 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벌어도 받을 수 있냐고요?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로 116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빼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되는 소득이 훨씬 적어지는 거예요.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시면 1억 3,50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줘요.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빼주고요. 은행 예금도 2천만 원까지는 없는 걸로 쳐줍니다. 만약에 부부 두 분이 맞벌이로 일하신다면요. 연봉이 9,5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796만 원 정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꽤 큰 금액처럼 보이는데 다른 재산이나 차량이 전혀 없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은 월 34만 9,706원을 주는데요.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최대 40만 원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부가 같이 받으면 20%를 깎아서 주거든요. 이것도 없애거나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수급 대상이 될까 하는 게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거예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정부는 먼저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 먼저 보는데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이에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재산에는 집, 땅, 건물, 자동차, 예적금, 보험, 주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공제를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단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괜찮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70대 할머니가 혼자 사신다고 해볼게요. 작은 아파트 한 채 있고 시세가 2억 원입니다. 예금이 3천만 원 있고요. 국민연금으로 월 50만 원 받으십니다. 다른 소득은 없어요. 이 경우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 3천만 원 공제되니까 6,500만 원만 계산됩니다. 예금은 2천만 원 공제되니까 1,000만 원만 계산되고요. 이것저것 공제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보니 소득 인정액이 생각보다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을 더해도 247만 원보다 훨씬 적으니까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68세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하셔서 월 150만 원 버시고요. 할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일하셔서 월 80만 원 버십니다. 집은 자가이고 시세 3억 원이에요. 예금은 4천만 원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면요. 실제 소득 인정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집도 공제 후 계산하고 예금도 2천만 원 공제하면요. 부부 기준 금액보다 더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회합니다. 그리고 한두 달 걸려서 결과가 나옵니다.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만약에 3월 15일에 신청했는데 4월 20일에 승인됐다면요. 3월분하고 4월분을 합쳐서 받으시게 돼요. 매달 25일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는 날하고 같은 날이에요. 이번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모의 계산을 해볼게요. 복지로라는 정보 사이트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조건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네이버에 기초연금 모의계산 이렇게 입력해서 검색을 합니다. 아래로 내려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초연금 여기를 눌러줍니다. 기초연금이라고 써있는 페이지가 바로 나오죠. 아래로 다시 내려보면요. 가구 유형에서 화살표 누르시고 단독 가구인지 부부 가구인지 선택 후 확인 누릅니다. 거주지도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 선택해서 확인 눌러줍니다. 휴대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옆에 파란색 물음표를 눌러보면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답변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으로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로소득은 월 급여가 얼마인지, 사업소득은 내가 사업을 해서 한 달 수익이 얼마인지, 재산소득은 이자나 개인저축연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말합니다. 공적 이전 소득은 정부에서 받는 돈을 말해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 유족, 장애연금, 매달 받는 정부 연금액이 있다면 모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나 산재보험급여도 들어가요. 해당 금액이 있으시면 합계액을 입력해주세요. 또 사적 이전 소득과 무료 임차 소득이 있는데요. 사적 이전 소득은 가족이나 지인에게서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는 금액을 말해요. 일시적인 용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매달 받는 금액인데 계좌로 꼬박꼬박 찍히는 금액이 있으면 소득으로 잡힙니다. 무료 임차 소득은 자녀 소유의 집이나 친척집에서 전세, 월세 없이 무료로 살고 있을 때를 말하는데요. 월세를 안는 것도 소득이냐? 네, 월세를 아낀 금액도 소득으로 봅니다. 까다롭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 자녀가 주는 생활비나 함께 거주하는 경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많이들 탈락하신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계속 내려가 볼게요. 일반 재산 부분입니다. 건축물은 주택이나 건물을 갖고 계시면 시가 총액을 적어주시고 토지도 있으시면 넣어주세요. 주택이 있는 경우 3억 원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전세로 살고 계시다면 임차 보증금을 넣어주세요. 기타 재산에는 임목재산,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이런 항목들이 있네요. 그 외 항공기와 선박이 있고 회원권의 경우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등의 이용권 또는 회원권의 시가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또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과 보험 금액 등을 넣어주세요. 소유하신 차량 가액도 있습니다. 물음표를 눌러보시면 차량 가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출금이 있어요.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출금이나 아파트 대출, 카드론 이런 부분들 합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임대보증금을 볼게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빌려주고 있다면 그 주택의 공시가격을 주택 등 시가 표준액에 써주고 세입자에게 받은 실제 보증금은 임대보증금에 넣어줍니다. 여러 항목이 있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본인의 자산 목록을 정리할 겸 대략적으로 넣어주시고 참고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 보기 눌러볼게요. 확인,
누르니까 소득 인정액이 나왔고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재산 가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모의 계산은 참고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올해 61년생으로 65세가 되시는 분들 집중해주세요. 먼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본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이 3월 15일이라면요.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4월생이면 3월 1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냐면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집 근처 주민센터 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사본, 그리고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신분증도 필요해요. 만약에 집이나 땅이 여러 개 있으시거나 금융자산이 많으시면 재산 관련 서류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전화 신청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이 전화로 신청을 도와드려요. 다만 서류는 나중에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 신청입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 문의하시고 방문하세요. 추가로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에 맞춰서 오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2.1% 올랐어요. 물가가 오르면 기초연금도 같이 오르니까 실질 가치가 보장되는 거죠. 기초연금은 한번 신청하면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받으시면 돼요. 또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같은 다른 복지는 그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현재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66%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675만 분이 넘게 받으셨어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농어촌 지역에서는 수급률이 높고 서울, 강남 같은 곳은 낮습니다. 전남 고흥구는 87%가 받았는데 서울 서초구는 24%만 받았네요. 올해 국민연금도 2.1%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69만 6천 원 정도 받으시는데요.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합쳐서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 오늘은 2026년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요. 올해부터 혼자 사시면 소득 인정액 247만 원, 부부면 395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고요. 61년생은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꼭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